안녕하세요.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남성분들 외에도 간혹 여성분들도 소개로 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1에서 2년 정도 이유 모를 골반 주변 부위의 통증과 비뇨기의 문제 혹은 성기능의 장애 등을 동반을 하세요.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잘 다뤄줄 곳이 없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슬프지만 이분들이 겪는 과정과 고통을 생각을 하면 이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증상들이 일관되지 않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누군가는 빈뇨의 증상이 심하고요, 누군가는 배뇨 시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회음부나 항문, 골반 주변 부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고환이나 음경의 통증, 사정 시의 통증 또한 경험을 하게 되세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질이나 외음부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송교 시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골반 부위의 증상뿐만이 아니고 허리나 고관절 혹은 완전히 그 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겪는 과정이나 증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 또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공통점은 이미 여러 검사들을 받았지만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안도감이 드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내 곧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나 고통이 휩싸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적 검사는 특정한 질환을 배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어떠한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을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왼쪽 무릎도 MRI를 찍게 되면 연골이 손상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저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 어떠한 운동을 하든 무릎에 전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에 나의 증상이나 정보, 영상의학적 검사와 이학적 검사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그 결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한 부분, 특히 골반 기저근이나 코어 혹은 전립선과 같은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은 단순히 한 가지의 원인으로 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나의 신체가 굉장히 예민해졌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신체가 예민해진 분들의 특징은 증상이나 통증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때리는 것이 남들은 3 정도의 통증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5에서 6 정도로 더 크게 느끼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터치하는 것들은 내가 통증으로 느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드러운 자극인데 이런 것들 또한 통증으로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시도하기만 해도 통증이나 증상들이 생기는 것 같고 원래 통증이 없어야 하는 배뇨시나 사정시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체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항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이완, 명상 등과 같이 별거 아닌 활동들이 이러한 것들에 해당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선 방법들을 무작정 시도하시는 것은 안 돼요. 아무런 기준점이 없이 시작을 했다가는 나의 증상이나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여러 증상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시도해봐야 하는 운동이나 여러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시도조차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죠. 남들은 쉽게 하는 활동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느끼기에 안전하고 나의 증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전문가가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는 코어 운동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코어 운동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증상이 골반 주변부에 있다라고 해서 그 골반 주변 부위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이렇게 상체를 움직이는 것도 나에게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가볍게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안전한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면서 증상들을 유발하지 않는 행위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내 주변에 더 많이 만들고 내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들보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들로 내 일상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신체의 예민함을 낮추고 증상들을 줄이고 통증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활동들도 여러분들의 증상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증상을 오히려 발현시킬 수도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면서 도움이나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일건강재활운동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증상을 줄여나가고 이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다스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